사실 여러분이 녹음한 목소리 들으면 내 목소리 같지 않은데 친구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똑같게 느끼거든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듣는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녹음한 파일을 플레이할 때 외부로 송출되는 목소리가 실제 여러분의 목소리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물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인데요. 제가 최근에 김범준의 이것저것의 물리학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우리 법물리에 오시는 분들이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제가 출판한 책 이것저것의 물리학을 통해서 과학이 재밌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법물리 채널과 함께 여러분이 즐기시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높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 떨어지기 전에 위에 있던 물은 높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신 게 정말 맞습니다. 위에 있는 물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바닥에 떨어질 때 모두 다 물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고요.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물의 온도가 높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높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 위보다 아래쪽이 물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이걸 정말로 측정하려고 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줄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거든요. 줄이라는 이름을 따서 에너지의 단위로 우리가 줄을 이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줄이라는 물리학자가 생각하고 실험하고자 했던 게 정확히 여러분이 물어본 정확히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 폭포에 가서 위에서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아랫부분 폭포 물이 떨어진 웅덩이에서의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는 물의 온도가 위와 아래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내고자 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정밀하게 온도 차이를 측정하는 데에는 실패하게 돼요. 그런데 맞습니다. 위보다 아래가 온도가 높은데요. 이게 왜 측정하기가 어렵냐 하면 일단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폭포물이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랫부분의 웅덩이에서의 물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해 놓으면 그 온도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떨어지는 폭포물을 중단하고 아래쪽의 온도를 측정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비록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온도 차이가 윗부분에서 물이 가지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아래로 전달돼서 물의 온도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물이 떨어지지 않아도 어차피 아래쪽에 있는 물 웅덩이의 온도가 원래 높았던 건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실험에서 알아보긴 힘들죠. 하지만 맞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위보다 아래가 온도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른데요. 그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폭포물의 경우에도 대충 추정해도 1도보다도 훨씬 작은 정도의 온도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낮은 높이에서 물을 따른 다음에 위보다 아래에 물의 온도가 높다는 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온도계로 그렇게 쉽게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온도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높은 폭포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 100m, 200m 정도면 1도 이내의 온도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컵에 물을 아래로 이렇게 붓는다고 해서 아래에 떨어진 물이 여러분이 붓기 전에 컵에 담겨 있던 물보다 온도가 높다는 걸 우리가 측정할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실 폭포에서 사람이 떨어질 때는 폭포물과 사람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과 고여있는 커다란 호수 위를 사람이 그냥 뛰어내리는 것과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전에 과학을 보다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폭포든 바다든 높이가 한 20m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뛰어내리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10m 정도면 아마 그 뛰어내리기가 처음에 좀 겁은 나시겠지만 뭐 다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뛰어내리셔도 됩니다. 폭포나 바다나 강이나 높이에만 의존하고요. 여러분의 몸에 상처를 입을지 같은 거는 높이에만 관여하고 폭포나 뭐 강이나 바다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질문 참 재밌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자, 물 안에 여러분이 티백을 넣으면 티백 안에 있는 건조 상태의 차의 잎도 사실은 어떤 막이 있고요. 막으로 둘러싸여진 내부에 있는 카페인이 바깥 부분에 있는 물로 이렇게 우려져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오래 기다리면 어떤 상황이 평형 상태가 되냐 하면 차 잎의 내부의 카페인의 농도가 물 바깥에 있는 물의 카페인의 농도와 같아지는 상태가 평형
상태가 돼요. 그 이야기는 만약에 외부에 있는 물의 양이 많다면 당연히 평형 상태에서 카페인의 농도가 차 내부와 물의 카페인의 농도가 같아지는 것이 평형 상태인데, 이때는 물이 많으니까 찻잎의 바깥쪽에 있는 물에서의 카페인의 농도가 더 줄어들게 되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더 많은 카페인이 물 쪽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함량이라는 게 카페인의 총량을 의미하는 건지 카페인의 농도를 의미하는 건지에 따라 다를 텐데요. 카페인의 농도를 뜻한다면 물의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카페인의 농도는 줄어들겠죠. 하지만 카페인의 총량은 외부에 있는 물의 양이 많으면 카페인의 총량이 늘어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ml 정도의 물에 찻잎을 넣고 차를 우린 다음에 1000ml를 다 마시면 카페인의 총 흡수량은 100ml의 물에 차를 우렸을 때보다는 카페인의 양은 더 많을 겁니다. 연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안 들어옵니다. 멀티탭을 통해서 전기가 흐를 때도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케이블의 길이에 비례하는 저항이 만들어져요. 지금 1m짜리 멀티탭을 쓰다가 이 멀티탭의 길이가 1m가 아니라 1km가 됐다. 그러면 도선의 이 케이블의 저항이 무려 10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전력이 송신되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엄청나게 큰 저항을 갖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면서 외부로 에너지가 손실돼서 멀티탭을 연결을 부산까지 하신 다음에 부산에 뭘 꽂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불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미 전기 에너지가 다 손실돼서 여러분이 있는 부산까지 서울에서 꽂은 케이블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기는 어렵죠. 제가 언뜻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멀티탭 같은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집에서 가정용 전기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몇십 미터 이상 지나가면 아마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전달되는 그 케이블에서 이미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이미 외부로 다 방출돼서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구의 자전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위로 발사한 총에서 나온 총알은 똑바로 우리 머리 위를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는데요.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위치에 도달하면 이후에는 총알이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공기의 저항조차도 우리가 무시한다면 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총을 떠날 때의 속도와 이 총알이 한참 위로 올라간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총의 위치에 도달했을 때의 빠르기, 속도의 크기는 같습니다. 만약에 시속 1000km로 총알을 쐈다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총의 높이에 다시 도달할 때도 똑같이 시속 1000km의 속도로 이번엔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지구의 자전은 무시하지만 공기의 저항을 생각하면 총알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총알의 속도는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발사된 총알의 속도와 올라간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다시 총을 발사한 사람의 머리에 닿을 때 총알의 속도가 많이 다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총알이 종단 속도에 도달해서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로 땅에 다시 떨어질 때는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빠른지는 물론 이 총알의 종단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알의 종단 속력을 계산하려면 사실은 쉬운 계산은 아니어서 실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발사한 총알의 속도보단 땅에 다시 떨어질 때 총알의 속도가 작은 것은 분명합니다. 자, 한편 지구의 자전을 생각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물체는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운동 방향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을 생각하면 똑바로 수직 방향으로 총알을 쏘고 총알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다시 떨어질 텐데 그 사이에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똑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똑바로 다시 여러분의 머리에 총알이 떨어지게 하려면 정확히 지면에 대해서 90도의 각도로 총알을 발사해야 돼요. 90도가 아니라 89도만 돼도 당연히 옆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한 코리올리 효과를 물론 생각해서 총알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계산해야겠지만 그 걱정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정확히 지면에 대해서 90도의 각도로 총알을 발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를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네를 탈 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사실 물리학자들이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거 생각하면 처음에 그네가 수직 위치에서 어느 정도 기운, 이 각도를 갖고 출발하면 물리학에 따르면 이 각도가 더 커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릎을 굽히고 피고 하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네의 진폭이 작더라도 여러분이 그네를 타면서 그네의 진폭을 점점 크게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이 점점 자기가 타는 그네의 진폭을 크게 하다가 그네가 가장 아래쪽에, 여러분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있을 때 속도가 얼마보다 더 빠르면 그네가 다시 360도를 도는 것이 가능한지를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계산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네가 이렇게 수직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네의 중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네가 이렇게 수직 위치에 있다가 결국은 여기서 일정한 속도를 갖게 되고요. 이 속도를 갖고 속도가 굉장히 크면 그네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 위치까지 간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 그 뒤로는 계속 360도 계속 돌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얼마나 빠른 속도가 돼야 되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그네 줄의 길이를 H라고 하면 아래와 위 사이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2배의 mgH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V는 2배의 루트 GH가 돼요. 만약에 중력 가속도를 한 10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네의 길이가 보통 3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30이니까 약 5. 얼마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바닥에서의 여러분의 그네의 속도가 초속 10m? 글쎄요, 이거 올림픽 금메달 따는 그 100m 달리기 선수의 속도 정도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그네는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고 뒤로 돌아갑니다. 그럼 한 번 그렇게 되면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요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해가 뜨면 해의 높이가 위치에 따라서 다 똑같을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중력에 대한 거였어요. 지구가 정육면체 모양이면 지구 표면에서 중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 부분에선 중력이 아랫방향을 향합니다. 이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모서리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은 중력이 아랫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을 향하게 돼요. 전체의 무게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방법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한번 여러분이 이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나란히 똑바로 지면에 대해서 서 있을 수 있는데요. 약간 옆에 비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은 이런 방식으로 서게 됩니다. 몸이 기울어지죠.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땅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으로 기울어서 다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상당히 이상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될 것 같고요. 정육면체 모양에서의 바다는, 혹은 수면은 어떤 모양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수면의 면은 중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력이 수직이 방향이니까 물의 표면은 그냥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정육면체 모양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호수를 보면 땅은 판판한데 가운데 부분, 이 중간 부분에서의 호수물은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둥근 지구가 아니라 정육면체 위의 지구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면이, 땅은 판판한데 수면이 이렇게 봉긋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평면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지면에 대해서 내 몸이 기울어져 있다가 똑바로 섰다가 다시 반대로 기울어지는 것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정육면체 모양의 지구 표면에서 살고 있다면 지구가 동그랗지 않구나 라는 걸 아마 누구라도 쉽게 느낄 것 같습니다. 제 책 김범준의 이것저것의 물리학에 나오는 한 토에 있는 내용인데요. 혹시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을 하신 다음에 그걸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해서 여러분 귀로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게 내 목소리 같지가 않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듣는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녹음한 파일을 플레이할 때 외부로 송출되는 목소리가 실제 여러분의 목소리일까요?
당연히 녹음한 목소리가 사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가깝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녹음한 목소리 들으면 내 목소리 같지 않은데 친구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똑같게 느끼거든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가 느끼는 내 목소리는 다른 사람이 듣는 내 목소리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가 재밌게 본 논문에서 바로 이 부분을 연구합니다. 왜 우리는 녹음해서 들은 목소리를 다르게 느낄까? 제 책 이것저것의 물리학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이 연구자들이 어떤 가설을 만드느냐 하면 첫 번째 가설은 그 머리뼈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리의 진동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걸 먼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녹음하세요, 목소리를. 그 다음에 그걸 저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조한 다음에 들려주면 내 목소리를 느낄 가능성이 커질까라고 가설 1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연구자들이 한 연구가 아주 그 방법이 재밌었는데요. 헤드폰 중에 골전도 헤드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소리를 전달할 때 정말로 머리뼈를 진동시켜서 그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헤드폰입니다. 골전도 헤드폰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들려주면서 과연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느끼는지를 실험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소리 음성 정보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머리뼈가 진동하는 정보 자체도 포함해서 우리가 나의 목소리를 인식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제 책 이것저것의 물리학에는 왜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다를까 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 법물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마도 이 제 책을 재밌게 읽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책 재밌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이 아주 멀리 있는 어떤 과학자들의 아주 어려운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과학의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과학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현상들을 살펴보는 일이 정말 저는 재밌더라고요. 제 책 김범준의 이것저것의 물리학에서 여러분도 과학자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하는지 그런 시선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맛보실 수 있으면 제가 제 이번 책 이것저것의 물리학을 낸 의도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법물리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법물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